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요거를 이제 그 추석 전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K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자와 네. 언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네. 8월에 당대표가 되시면 네.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운이길 바랍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많은 내용은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언쟁이 좀 있었는데 네. 뭐 다른 거는 뭐 차치하고 말씀하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추석 전까지 가능합니까? 당 대표가 되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와 경찰은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거는 수십 년 동안의 우리 검찰개혁 과제이고요. 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만 하고 공소 제기만 해라. 네. 그래서 공소청 검사로서 역할을 해라. 수사는 경찰이 하겠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만들고 또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합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위원회를 만들자. 이것이 검찰개혁안의 핵심 골자고요. 그러면 검사들은 그러면 폐지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네.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네. 헌법 12조에 검사의 영장 청구에서 발부한 법원의 영장에서 압수수색 등만을 할 수 있다라고 헌법 12조에 못 박아놓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부처는 다시 신설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은 입법사항이다. 네. 행정사무다. 네. 위헌이 아니라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해놓은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보내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위원회 만들면 검사들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검찰청사를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 수사위원회 등으로 법은 통과시켜 놓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6개월이 필요하다, 1년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인력 예산을 재배치하는 기간 동안 또 검찰청사나 사무실 재배치하는 기간 동안 그거를 유예 기간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조건으로 이 법은 언제 시행한다라고만 한 줄로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전 고향 가는 길 교통체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답할 때 네. 라디오 뉴스에서 네.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와는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석 전에 얼개는 가능하다 뭐 하는 그렇게 부분이 얘기했죠. 네. 입법 조치는 가능하다. 다만 물리적으로 그것을 인력이나 건물이나 예산을 재배치하는 기간 시간이 걸릴 그 것이다.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예 기간을 두면 된다. 의원님, 요거 하나만 네네.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 중수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래는 그 행안부 산하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되면 또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법무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그거는 네. 미세 조정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법률을 제정을 하는 동안에 여러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될 사람이 그걸 미리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 전술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은 약간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KBS처럼 저도 불편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밤에 약 32조 원의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뭐 너무너무 잘 된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기에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켰어요. 네. 그 어렵게 없앤 검찰 특활비를 부활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청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 라는 요 한 줄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 검찰 개혁이 되면 검찰청은 수사를 안 하는데 왜 그러면 특활비가 더 필요 없는데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는 증빙 서류를 갖고 와라.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증빙된 만큼만 반영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증빙 서류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사위 할 때 명절 떡값으로 나간 의혹, 그리고 뭐 삼겹살 사 먹고 술 사 먹고 하는 의혹,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비 비용으로 뭐 썼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은 증빙을 못하는 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증빙 서류를 못 갖고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요. 네. 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증빙해라. 그거를 지난해 어떻게 썼는지 갖고 와라. 그게 못 갖고 와서 그것은 전액 삭감한 것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의 검찰 뭐 한 1년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비밀 수사라든가 네. 아니면 보안 수사라든가 네. 이게 공개되면 굉장히 어려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것은 지불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이 되는데 무슨 특활비가 필요하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1년간 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지금의 검찰로 수사를 마약 수사라든가 등등 이런 보안 수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예기간.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완전히 검찰개혁법이 통과가 돼서 공소청으로 가면 수사를 안 하는데 무슨 수사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럴 때는 다시 오케이. 네, 없애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도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야, 윤석열 때는 니들이 이거 다 없애놓고 이제 너네가 정권 잡으니까 이거는 또 다시 복원시켰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맞아요. 형식적으로는 내로남불이 맞죠. 그러나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소명을 해라. 소명을 하면은 깎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소명을 하겠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일 열심히 하겠다잖아. 나는 더 주라 이거야. 내 입장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특활비는 더 갖다 써. 대통령실이 실제로 네.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네. 비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외교관계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명이 가능한 것은 특활비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특활비는 전액 쓰지 마. 그렇죠.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런 그리고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은 실제로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그런 거 했으면 비공개로 국회에 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보안을 유지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특활비를 쓰자는 거고 제가 어떤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너무 불투명하게 있어가지고 특활비를 그냥 싹둑 잘라버린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라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댓글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출근도 안 하는데 어떤 대통령은 퇴근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아, 맞아요. 실제로.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아니, 실제입니다, 이거는. 특수활동비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활비 논란 관련해서 이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를 더 해야 되겠다. 그건 이런 어떻게 연결되죠? 정청래가 길목을 지키고 파수꾼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연결이 내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봤던 정청래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마를 잘 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정청래가 참 듬직하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네. 그렇게 당 대표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있더라고요. 요건 좋았는데요. 그때도 증빙 서류가 있었고 그렇지. 소명이 가능한 거라면
특할비도 특경비도 그렇지. 주려고 그랬다. 맞아요. 실제예요. 근데 그거. 실제입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거고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은 네. 소명하면 그 부분은 예산 배정을 국회에서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일을 시키면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켜야죠. 네. 월급도 안 주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매불쇼처럼.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다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할비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면 우리 체육 앵커님 네. 저를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박찬대 의원도 또 불러야 돼요. 특할비에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아,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고 명쾌한 거 아닐까요? 네네네. 네.